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법원이 3년간의 종합청사 별관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재판 지연 해소 등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음 달 전국 개봉을 앞두고 광주에서 먼저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추진 중인 옛 전남방직 일신방직 개발 사업의 공공기여금 규모가 5,899억 원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5.18 보상 신청과 관련해 군부 독재 저항한 1980년대 이후로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구 경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법원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새로 지은 종합청사 별관을 공개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사무실을 옮기고 법정 수도 확대하면서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광주 지산동에 자리 잡은 광주 법원입니다. 그동안 협소한 주차 공간 탓에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입구 앞에서 돌아서야만 했고 인근에 있는 사설 주차장을 찾아서 한참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주차 공간도 협소하니까 이제 바깥에 개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많이 불편했어요. 늘어나는 사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법정 수도 문제였습니다. 법정을 찾지 못해 재판 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등 민원인들의 불만도 컸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3,600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1993년 광주법원이 들어선 이후 30년 만에 신축한 종합청사 별관입니다. 기존 법정동에서 분리된 광주법원 별관에서는 민사재판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존 법정동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았던 민사단독과 등의 사무실을 별관으로 옮겼고 표준법정과 중법정 11개소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민사재판을 주력해 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물적 토대를 갖추게 된 겁니다. 우리 법원 식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주차 공간도 확충돼 기존 270세대에서 90대의 차량을 더 주차할 수 있게 되면서 고질적인 법원 주차난 해결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좀 들어가기가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시민으로서는 더 편리하죠. 쾌적한 청사 환경에서 더 나은 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지난 8일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첫 외부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념탑 앞에서 5월 영령들을 향해 묵념한 뒤 무명열사 묘소와 고 홍남순 변호사 묘소 등을 찾아가 참배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방명록에 5월 영령들이시여 편히 잠드소서,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기필코 수호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한평생 민주화에 헌신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음 달 전국 개봉을 앞두고 어제 광주에서 시사회가 진행됐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무한 정쟁이 반복되면서 협치와 통합을 강조했던 그의 정신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는데요.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주연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처럼 늦게야 머리 숙여 주먹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영령들이여 편히 잠드소서, 부디 편히 잠드소서. 5.18 민주화 운동의 배후로 지목됐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 선고에서 무기징역, 다시 사면 복권까지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의 승리로 자유를 얻은 김대중은 그해 16년 만에 광주를 찾아 5월 영령 앞에 눈물로 참배했습니다. 잘 나가던 청년 사업가가 정치인 김대중으로 거듭나기까지 굴곡진 여정 속에서도 국민을 하늘같이 존경했고 범같이 무서워했던 김 전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 바라봤습니다.
중산층 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우리나라 1,500만 여성들이 사회적 배움, 특별한 배려. 시작이 해야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와 생애를 함께한 김 전 대통령의 삶과 투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의 김대중의 일부 장면입니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쫓기듯 떠났던 미국 망명 생활 중에서도 김 전 대통령은 길 위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Here in our Washington bureau, Kim Dae-jung. How can security issues justify such separation? 불굴의 용기, 행동하는 지성, 깨어있는 양심이 무엇인지 영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적지 않습니다. 김대중 선생님 돌아가신 뒤에 나라에 어른이 없어요. 사는 재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피해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 독재로서 우리나라를 다시 옛날의 군사 독재를 방불케 할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참된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누구보다 호남을 사랑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던 만큼 영화 제작은 광주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길 위의 김대중은 내년 1월 10일 전국에서 개봉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복합 쇼핑몰이 추진 중인 옛 전방 일신방직 개발 사업의 공공기여금 규모가 땅값 예상 상승분의 54.45%인 5,899억 원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는 해당 부지의 공업 용도를 상업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신 역사문화공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라며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안에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역사박물관과 도로, 공원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빠른 추진이 기대됐던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국회 법안 심의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국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는 어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을 재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가 열리는 내일로 안건을 넘겼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과 함께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 세력은 불과 5개월 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40년이 더 지난 지금 현재 8차 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로 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구 경북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김은혜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7일 끝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 계엄군 총에 숨진 유동훈 열사의 동생 유동인 씨. 이후 대구로 생활권을 옮겼는데 끔찍한 탄압을 목격한 마음의 응어리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1985년 학생운동을 하던 최윤영 씨 등과 함께 5.18 왜곡 보도를 하던 대구의 한 언론사에 화염병을 던졌다가 구속돼 2년여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보름 동안 조사받으면서 4박 5일 잠을 못 잤고 그다음에 이제 선배들과의 관계, 이 사건과의 관계를 들어가서 욕조에 물 틀어놓고 거기에 이제 머리가 이렇게 담기는 그런 물구문도 당했었고. 1988년 11월에는 12.12를 주도한 전두환의 합천 생가가 불에 탔습니다. 5.18 폄훼 50비리를 규탄한 대구의 대학생들이 주도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신군부를 다 지지할 것이다라는 또 착각을 서울 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더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나름의 이제 사명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나 뭐 개인사적으로 봐도 이쪽에 소위 말해 대구 경북에서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초가 많았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8차 보상 신청이 올해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5.18 당시 직접 피해뿐 아니라 이후 진상규명,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다 학사 징계, 강제 징집 등을 당한 대구 경북 지역 11명도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상법 개정안에 따라 5.18 관련자 범위가 사망, 부상, 후유증 피해에서 해직자, 학사, 징계자까지 확대된 데 따라서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 걸친 보상에서 1980년 이후 사건자 관련 인정 사례가 있었지만 언제까지 보상할 것인지 시간적, 지리적 범위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5.18 광주의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80년에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신군부가 집권하는 동안 저항했다는 걸로 이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는 5.18 관련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신군부 집권 당시 공소장과 판결문에 전두환 5.18이란 표현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물질적인 보상 이런 거 같으면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실제 저희들의 저항이 정당했음을 역사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1차적 목표입니다. 이들은 5.18 민주화 운동의 시간적 범위를 신군부가 사법적 처벌을 받기 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국회에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광주고법 박정훈 판사는 지난 80년 5월 민주화 쟁취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내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60대 남성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전두환 등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했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도 김지연 판사는 코인 사기범 탕모 씨의 수사 정보를 브로커 성모 씨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해당 수사관의 법률 대리인은 탁 씨에게 법률 자문을 해준 적이 없고 성 씨에게 금품도 받지 않았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공공개발과 관련해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후 활용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수시는 박람회장 개발을 맡고 있는 항만공사에 용역 결과를 전달하고 핵심 시설에 대해 개발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 회의. 이 자리에서 여수시는 넉 달간 진행한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공사 측에 박람회장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건의했습니다. 먼저 기차역과 크루즈부두 인근에는 컨벤션 센터와 숙박, 상업시설, 복합 환승센터 등을 건립하고 국제관 건물은 쇼핑시설과 야시장 등을 갖춘 상업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주재관과 비고시설 일대에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연장과 관광터널 등을, 엑스포장과 인접한 부두에는 마리나 시설을 건립하는 게 용역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컨벤션 센터와 숙박시설이 포함된 구역은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5천억 원 이상으로 산출돼 용역업체는 민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스터 플랜 수립과 사업자 선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박람회장 개발은 오는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박람회장 활성화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컨벤션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구역에 대한 조기 개발을 항만공사에 요청했습니다. 10년 동안 공백을 저희가 또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CNT 2호 단지만 해서 내년부터라도 추진 방식을 결정을 하고 그 절차대로 해서 2028년까지는 다 완공되는. 항만공사는 여수시의 자체 용역 결과와 건의 내용을 검토한 뒤 내년 5월부터 시작될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2024-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 지정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축제를 위해 연중 수질 관리에 힘쓰고 축제 기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등 참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도 수상했습니다.
문화관광 지정축제에 선정되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년 동안 국비 지원과 함께 홍보 마케팅 등 전문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습니다. 광주의 근현대 민주화운동 역사를 계승하고 공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열립니다. 신주백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동학과 호남의병, 3.1운동과 학생 독립운동, 촛불 시민혁명 등을 살펴봅니다.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되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사면 초과의 형국으로 몰리는 모습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까지 인사전횡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법규를 무시한 인사폭거에 철퇴가 내려지고 주민들까지 퇴진운동에 속도를 내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입니다. 남원시 최경식 시장은 올 초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행정조직을 효율화한다며 간부 공무원 10여 명의 보직을 박탈한 겁니다. 그런데 최 시장과 당적이 같은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인 의회가 반발하고 나설 정도로 위법한 인사권 남용 아니냐는 논란이 컸습니다. 의원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럼 의원님이 시장하세요. 시장님 A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나무라는 듯한 최 시장의 정면 대응에 시의회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남원시 인사행정이 문제투성이라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간부 공무원의 보직을 박탈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 위반이 분명하고 다른 난맥상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남원시가 올 초 무려 50개가 넘는 행정사무의 담당 부서를 바꾼 것도 모두 불법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업무를 어느 부서에게 맡길지 정하려면 먼저 조례를 따라야 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을 손질하는 식의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하며 의회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직무 범위가 법으로 정해진 특수직 공무원에게 법에도 없는 인사 발령을 내리고 법정 한도를 넘겨 전보 인사를 남발한 잘못까지 적발돼 모두 5건의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시장님이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인정을 한다면 저희들도 같이 협치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의회로. 남원시는 모두 정당한 인사였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이제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궁색한 태도입니다. 이런 불통 행정뿐 아니라 유죄가 확정된 허위 학력 공표 등으로 퇴진 요구까지 받고 있어 최 시장은 더더욱 궁지에 내몰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2달간 퇴진 운동을 벌여온 주민소환투표 추진위원회가 투표에 필요한 법적 요건인 주민서명부 만여 장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혀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지난 주말 몰아친 한파로 제주에는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감귤 농가에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내내 추운 날씨가 예보돼 있어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파가 몰아친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감귤밭. 감귤들이 바닥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0도가 넘는 고온에 균이 번지고 상처를 입었는데 눈까지 맞으면서 팔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늦게까지 수확 못한 데는 새 피해, 또 앞으로 추워지면은 그 바람도 세게 불 거고 그러면 이런 피해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 걱정이 많습니다. 성한 감귤을 골라 빨리 따내야 하지만 감귤 표면의 수분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생육이 끝나 완전히 익은 감귤은 강한 바람과 낮은 기온의 저항 능력이 약해 껍질에 상처를 입거나 알맹이가 어는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귤뿐만 아니라 월동무와 브로콜리 등 겨울 작물들도 습기에 약해 한파에 대비해야 합니다. 밭작물인 경우에는 배수로를 잘 파서 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설 작물인 경우에는 보온 자재라든지 난방기들을 점검을 해서 적정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산지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제주는 이번 주 내내 춥겠습니다. 특히 수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져 목요일은 영하권까지 내려가겠고 강한 바람과 눈까지 예보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서산시내 유일한 버스 운수업체인 서령버스가 기름값이 없다는 이유로 전기 수소버스 10세대를 제외하고 버스 운행을 지난주 전면 중단했습니다. 서산시는 투명한 회계 공개 없이 더 이상 혈세를 투입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령버스 측이 회계 서류 공개 없이 압류 해제와 보조금 사용 입장만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져 운행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입니다. 서산시내 곳곳에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규탄하는 현수막들이 일제히 내걸렸습니다. 서령버스 운행 중단 사태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전세버스 12대와 관용버스 3대, 기업체에서 임차한 전세버스 4대 등 대체버스 19대를 투입하고 마을과 읍면 지역에는 택시 50대를 보내 무료 운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령버스는 시 보조금 100억 원 외에 연간 운송 수익금으로 약 40억 원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5월에도 기름값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 중단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시는 이후 실제 기름값이 없는지 자금 상황 등을 살펴보려 했지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 외에 서령버스 전체 경영회계 자료는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관리관을 파견을 해서 좀 들여다볼 수가 있으면 정말로 들여다봐서 적자가 날 구조면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이건 자치단체에서 적자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그 자체마저도 서령버스 측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산시청 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령버스의 즉각적인 운행 재개와 자국책 발표, 모든 회계 서류 공개 등을 촉구했습니다. 서령버스는 막대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공익성을 감안하여 모든 회계 서류를 즉각 공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서령버스는 경영난을 호소하면서도 대표이사 인건비와 외주정비비, 타이어비를 충남 평균보다 1.5배 이상 지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불편이 이어지더라도 방만 경영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시의 방침을 대체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걸 좀 조율을 하기 위해서 조금 강압적으로 나가고 또 끌고 다시 또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운행 중단이 길어지면서 하루 일당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버스 기사들도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등 2차, 3차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길어진다. 이번 달 넘어간다. 저부터도 못 버텨요. 월급쟁이들이 돈이 안 나오는데 2달, 3달 안 나온다고 보면 지난달부터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달 안 나오면 못 살아요. 서산시는 시 소속 관리관 파견 근무와 투명한 회계 공개를 조건으로 압류 해제와 함께 지급된 보조금을 버스 유류비로 먼저 쓸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서령버스 측은 운행 재개를 위해 시청에서 만나서 협의하자는 시의 제안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내년 시즌 외인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하게 됐습니다. 미국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2시즌 기아 타이거즈에서 뛰었던 토머스 파노니가 내년 시즌 시카고 컵스와 계약했습니다. 파노니는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하고 빅리그에 입성하면 80만 달러를 받는 계약 조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시즌 뛰었던 산체스에 이어 파노니까지 작별하게 되면서 기아 타이거즈는 외국인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